(7월 17일) 수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보합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CME 페드워치에서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100%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월가는 트럼프 2기가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 중입니다. 바이든이 임대료 5% 상한제를 도입하며 주거비 안정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IMF가 올해 미국과 일본의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테슬라가 AI와 로봇 등 직종 800명 신규 채용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규제 당국이 구글과 애플의 간편 결제 시스템을 조사 중입니다. 대만의 외국인 투자가 AI 호황에도 상반기 50% 감소했습니다. 6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 1.85% 급등, 나스닥 0.2% 상승, S&P 500 0.64%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전장 대비 3.5% 급등했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 빅스 지수 전장 대비 0.53%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4.16%까지 떨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4.22로 소폭 올라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2원, 엔달러 환율은 158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장 대비 0.46%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 홍성재입니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합니다. 소매 판매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원래는 마이너스를 예상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합 수준을 유지하면서 미국 경제가 강한 요건 속에 있음을 나타냈고요. 또 고금리 여건 속에서 미국인들의 강한 소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를 완전히 잠재우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강한 경제가 지속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가 700포인트 넘게 급등하면서 올해 들어서 최고의 하루를 보냈는데요. 러셀 2000 지수도 상승 랠리에 동참하며 3% 급등했죠. 이렇게 표를 보시면 그동안의 빅테크 중심의 매수세가 어느새 산업과 은행, 헬스케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동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상승 랠리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폭이 더 넓어지고 있다. 그리고 건전한 강세장에 있다는 걸 알려주죠. 자, 이렇게 강세장이 계속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마감 상황 소영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네, 현지 시간 7월 16일, 우리 시간으로 7월 17일 특징주 시황입니다. 오늘 미증시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11개 섹터 가운데 기술 섹터와 커뮤니케이션 섹터만 하락했고요. 산업 섹터는 2% 넘게 올랐습니다. 그럼 테슬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돕는 슈퍼팩에 4,500만 달러, 한화 623억 원을 매달 기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머스크가 7월부터 대선 직전인 10월까지 매달 기부금을 낸다면 총액은 한화 약 2,495억 원에 이르게 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머스크가 계획한 기부금의 규모는 보기 드물 정도로 거액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3월 올해 대선에서 정치 자금을 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최근 총격 사건 직후에는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 16일 블룸버그는 올해 초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고를 갑작스럽게 진행한 테슬라가 대량 해고 3개월 만에 800명에 가까운 신규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테슬라가 채우려는 공석은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를 포함한 AI 로봇 공학과 자율주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RBC 캐피털은 테슬라의 장기적 가치는 자율주행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었는데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판매량이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을 넘어서며 호조를 보였습니다. 고가의 사이버트럭 판매가 마진 개선에는 긍정적이지만 현금 흐름 개선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테슬라 오늘장에서는 1.5%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애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6일 애플은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iOS 18 퍼블릭 베타를 공개했습니다. 다만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지난 6월 iOS 18을 첫 공개한 이후 지금까지 개발자 전용의 베타 세 번째 버전까지 선보였는데요. 이번 첫 퍼블릭 베타는 개발자용 베타 세 번째 버전과 동일합니다. 이번 퍼블릭 베타는 아이폰의 사용자 맞춤형 설정 기능을 업데이트하는 데 초점을 뒀고요. 잠금 화면과 홈화면, 제어 센터 등 핵심 인터페이스를 입맛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베타 버전을 사용하려면 애플의 전용 웹사이트에 들어가 별도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애플은 정식 버전은 올가을 출시되는 만큼 성능 및 안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애플은 강보합권을 마감했습니다. 아마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6일 CNBC는 월가의 전문가들이 올해 아마존 프라임데이 매출을 약 140억 달러로 예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상 최고 액수가 될 전망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프라임데이 매출이 작년을 넘어설 것이고 아마존이 위치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투자 의견도 나왔는데요. 울프리서치가 아마존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며 목표가 25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전장 기준으로는 30% 상승 여력이 있는 거고요. 올해 AWS의 전년 대비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커머스 점유율 상승을 짚으며 로보틱스 형태의 새로운 성장 촉매제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아마존 오늘장에서 강보합권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지난 12일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빅테크가 AI 스타트업의 기술과 제품만을 빼내가고 있다며 이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의회에서 나왔었는데요. 미 상원 금융위원장은 빅테크가 반독점법을 피하기 위해 AI 스타트업을 인수하지 않고 스타트업은 사실상 껍데기만 남겨둔 채 인재들을 대부분 영입하는 편법 인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는 단독 보도를 통해 영국 당국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플렉션 AI의 투자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반독점을 피하기 위한 구조화를 의심하고 있고요.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며 9월 11일에 첫 결론이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장에서 1%가량 밀렸습니다. 이어서 ASML 짚어보면서 반도체주 흐름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5일 로이터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ASML의 전망을 전했는데요. AI 칩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로 주요 고객인 TSMC 등이 주문을 늘림에 따라 생산 능력이 확대하고 있다며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기업들도 전기차에 사용되는 이전 세대 반도체용 노광 장비도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24년이 ASML에 있어 사업 전환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는 말과 함께 2분기 순이익을 14억 1천만 유로로 예상했는데요. 오늘장에서 ASML은 0.4% 올랐습니다. 한편 오늘 반도체주 흐름 좋지는 않았는데요. AMD와 브로드컴은 1%대 밀렸고 엔비디아도 1.6% 하락했습니다. 제너럴모터스 소식입니다. 현재 시간 16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메리바라 CEO는 EV 모델에 대한 추진력이 다소 둔화됐다며 고객의 수요에 달려 있겠지만 종전 목표대로 내년 말 100만 대의 전기차 생산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M은 2025년까지 북미 공장에서 100만 대, 중국 공장에서 각 100만 대의 EV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고 밝혀왔는데요. 전기차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작년부터 전기차 관련 목표와 제품 계획을 변경하는 가운데에서도 2025년 북미 지역 100만 대 계획은 고수해왔습니다. 제너럴모터스는 오늘장에서 1%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의견이 나온 종목들 살펴볼까요? 먼저 레딧입니다. 루프캐피탈이 레딧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레딧은 현재 3월 IPO 가격에서 2배를 훨씬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데 8월 9일에 락업 기간이 종료되면 매도 압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현재 위험 요인이 상승 여력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레딧은 3% 넘게 밀렸습니다. 반면 쇼피파이는 긍정적인 리포트에 상승불을 켰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쇼피파이의 2분기 실적이 예상을 상회할 거라며 올해 말에는 마진 모멘텀이 상승할 거라고 전망하며 목표가를 32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따라서 쇼피파이는 오늘장에서 8% 넘게 상승불을 켰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 흐름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임박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로이터는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오는 23일부터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될 걸로 예상했는데요.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최소 3개 자산운용사의 ETF에 대해 예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였고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와 코인베이스는 3%대, 블랙록은 2.5% 상승불 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주들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은행주들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찰스 슈왑까지 전반적으로 매출과 EPS 자체는 모두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엇갈렸는데요. 찰스 슈왑은 순이자 이익이 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자 10% 넘게 급락했고요.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가이던스가 긍정적이자 5% 넘게 올랐습니다. 더 자세한 실적 내용은 이어지는 코너 실적 브리핑에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가운데 3대 지수 ETF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섹터별로는 XLI 산업주 ETF가 2.4% 정도로 가장 잘 갔고요. XLK 기술주 ETF는 0.3% 정도 떨어지면서 유일하게 가장 부진했습니다. 먼저 이제 마감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2분기 GDP가 둔화되며 최대 원유 소비국인 중국의 원유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 속에 국제유가는 1%대 하락했습니다. WTI는 $80 후반대, 브렌트유는 $83 후반대 가리켰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선물은 프리포트 LNG 수출 터미널의 재가동, 그리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의 가스 사용 증대 전망 등의 이슈에 기인해 이날 1%대 상승했습니다. 주요 곡물 선물들은 혼조세 보였습니다. 어제 저점을 찍었던 대두와 밀 선물이 이날은 각각 0.4% 그리고 1.2% 정도 반등했고요. 서아프리카 국가들의 현재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우량 증가에 따라 코코아 생산 전망이 호조를 띄웠고요. 코코아 선물이 이날 무려 8% 넘게 빠졌습니다. 금선물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470를 웃돌았고요. 은선물도 2% 가까이 급등하며 $31 중반대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까지 올라가며 달러화 약세가 점쳐졌고요. 주요 금속 선물들은 대부분 상승불을 켰습니다. 팔라듐과 백금 선물이 각각 0.8% 그리고 0.3% 정도 올랐고요. 니켈 선물도 0.2% 언저리로 오름세 연출했습니다. 구리 선물만 중국의 산업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 1.4% 정도 내려갔습니다. 금 마감가도 살펴보겠습니다. 금 1kg 현물 가격 그램당 전일 종가 대비 무려 1,350원 상승한 108,670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암호화폐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또 한 번 호재를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65,000달러 근접하게 뛰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1.8% 정도 올라가면서 64,800달러 선 터치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0.8% 정도 올라가면서 3,45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ETF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X 금 생산 및 탐사업체 ETF, 티커명 GOEX입니다. 금의 생산이나 개발의 초기 단계에 관여하는 기업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금 선물이 오늘 $2,470를 돌파하며 2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를 재경신했습니다. 마감가 기준 약 $2,471 수준인데요. CME 패드와치가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까지 높인 데 따라 금 선물의 상승폭도 더 커졌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이를 반영하며 4.17%가 붕괴돼 4개월 내 최저치 기록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5주의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지금은 약간 반등했지만 그래도 104선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CNBC는 연준의 매파 기조가 약화돼 금 가격의 강한 추가 상승 여력이 관측된다고 전했는데요. 시티그룹은 연초에 제시했던 대로 금 가격은 내년에 $2,700에서 $3,000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시티인덱스도 미국의 물가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지표들이 달러화 약세를 이끈과 동시에 금의 매력도를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관련해 UBS는 트럼프의 피격 사건이 추후 금 가격을 상승시킬지 혹은 하락시킬지는 확실치 않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전한 가운데 파이낸셜 타임즈는 트럼프의 암살 시도 이후 안전자산들이 전반적으로 호조를 띠며 금 가격의 상승을 지지한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UBS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도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는 게 금 가격에는 중장기적인 상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금 가격은 이달 들어서만 벌써 6% 넘게 올랐습니다. UBS는 또 정치적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안전 선호 심리는 꾸준히 금값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의 나틱시스 은행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시 달러 대체제를 찾아야 한다는 시장의 압박이 커져 금 가격이 여기서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금 가격이 앞으로 적어도 2,300달러 윗선에서 움직이는 게 뉴 노멀이 되는 게 더 이상 이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스프라 리튬 광산업체 ETF 티커명 LITP입니다. 리튬 광산업체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LITP ETF가 오늘뿐 아니라 최근 꾸준하게 하락권에 머물다가 장 마감 직후에 상승 전환됐는데요. 그래도 리튬의 약세는 여전합니다. 안 그래도 가파르던 리튬 가격의 낙폭이 요즘 들어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은 킬로그램당 85.5위안으로 지난 1년간 71%나 하락했는데요. 올해 고점이었던 지난 4월 10일에 기록했던 110.5위안에 비하면 무려 21% 넘게 하락했습니다. 리튬 가격은 지난해 6월 305.5위안을 찍은 이후 장기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올해 3월쯤부터는 반등하기 시작했죠. 중국 이춘 지역의 환경 통제로 인한 공급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큰 폭으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CNBC는 리튬 가격의 약세에 대해 전기차 캐즘, 즉 시장 둔화와 이에 따른 과도한 캐파 증설, 즉 과잉 공급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CNBC는 트럼프가 당선될 시 전기차 업계 위축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을 앞세우며 전기차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트럼프 후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폐지를 공언하고 있기에 전기차 세제 혜택이 크게 줄어들고 보조금이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공화당은 지난 8일 트럼프 후보의 공약을 반영해 전기차 의무화 취소 등의 내용을 담은 정강 정책을 채택하기도 했죠. 다만 밸런스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발언을 남긴 이후 트럼프가 전기차에 대한 입장을 완화할지에 대한 여부는 주시해봐야 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추후 트럼프가 전기차에 대한 입장을 우호적으로 가져간다면 전기차 업계 회복에 따라 리튬 가격도 반등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전기차 시장도 요즘 영부진합니다. 최근 선거를 통해 유럽의회 일당을 차지한 유럽 국민당은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 세계의 친환경 기조가 약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기차 시장의 동력도 이전만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고물가와 고금리 또 전쟁 등으로 인한 리스크로 인해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리튬 가격의 추가 하락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 아프리카산 정광 리튬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는 소식인데요. 화유 코발트, 청신 리튬, 야화 리튬, 시노마인 등 중국 리튬 생산 업체들이 수직 계열화 차원에서 아프리카의 리튬 광산들을 대거 구축한 결과입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산 리튬을 대거로 사들이는 이유는 바로 가격 경쟁력 때문인데요. 호주산 리튬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산 리튬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거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호주산 리튬도 남아도는 가운데 아프리카산 리튬까지 시장에 등장한다면 리튬 가격은 여기서 더 폭락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리튬 가격이 낮아지면 배터리 가격도 함께 낮아져 배터리 업체들이 리튬 원재료는 비싸게 사서 완제품 가격은 저렴하게 팔아야 하는 역레깅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배터리 업계들의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수 있겠습니다. 마켓워치는 리튬 가격의 반등 시기에 대해 비중국 업체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가하는 2025년에서 2026년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BTR 같은 중국 업체의 가격은 낮고 일본 시네츠 등 비중국 업체들의 가격은 높은 편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물량이 더 많아 가격 하락폭이 두드러졌는데요. 다만 중국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만큼 올해까지는 리튬 가격 하락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원자재와 ETF 시황 살펴봤습니다.
the world. Good morning, 한경 글로벌 마켓. 글로벌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밤사이 경제 지표들이 또 발표됐는데요. 오늘은 소매 판매 지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장에 고마운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죠. 이림 캐스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최근 계속해서 고마운 경제 지표가 나오다 보니 뉴스를 전할 맛이 나는데요. 네, 예. 오늘도 6월 소매 판매 지표가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 미국의 소매 판매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지난 6월 소매 판매는 7,043억 달러로 5월과 동일했습니다.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달마다 집계하는 소매 판매 지표는 미국의 소비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최근 몇 달간 냉각된 노동시장과 고금리 환경 속에서도 소비 흐름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판매 부문에서 2% 감소했지만 자동차 판매를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0.4% 상승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자동차와 휘발유를 제외한 소매 판매도 0.8% 증가하며 예상치를 대폭 뛰어넘었는데요. 마켓워치에서는 레스토랑 매출이 0.3% 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3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달 온라인 매출은 아마존 프라임데이의 영향을 받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프리 CIBC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소비자를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는 점을 다시 상기시켰다며 소비 지출의 추세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의 수입 물가 지수는 전월비 보합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대표적인 비둘기파죠. 연준의 쿠글러 이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재 나온 경제 지표들을 볼 때 올해 말에는 금리 인하가 시행되어야 한다,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냉각되고 있는 고용시장과 물가의 균형이 맞아가고 있지만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거나 또는 급등한다면 더 빠른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경제 지표와 쿠글러 이사의 발언을 바탕으로 오늘 CME 패드워치가 집계한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100%로 확인됐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오늘 시장은 다우지수를 비롯해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지수가 좋은 흐름 보였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6bp, 2년물 국채금리는 2.5bp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CNBC 헤드라인 체크해 보시죠. IMF가 올해 미국과 일본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요. 톰리는 소형주 상승 랠리가 시작됐다면서 러셀 지수가 40% 급등할 걸로 예상했고, 머스크가 X와 스페이스X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밤사이 IMF의 경제 성장 보고서도 발표됐었죠. 세계 경제 성장률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하향 조정된 걸로 나왔습니다. 어떤 데이터들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오늘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 수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예. 한국의 올해 GDP 전망치는 기존 2.3%에서 2.5%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다른 나라들의 GDP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제시하며 지난 4월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에서는 미국의 경제가 지난해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갈수록 둔화하는 모습이라며 특히 고용시장 부문이 그렇다고 하향 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에 대한 압박까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채와 단기적 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GDP가 예상치를 밑돈 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과 함께 일본의 올해 GDP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4월보다 0.2%포인트 내린 0.7% 성장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지난 1분기 일본의 주요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이 중단된 점을 언급하며 일시적 공급 차질과 이에 따른 민간 투자 감소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에 어제 중국의 경제 지표가 둔화된 가운데 IMF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와 성장률을 0.4%포인트로 올린 5%로 제시했는데요. 중국의 1분기 소비가 반등했으며 수출이 견고한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의 올해 성장률도 7%로 상향하면서 중국과 인도가 세계 경제 성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앞으로의 5년 전망은 여전히 어두울지라도 이는 아시아 신흥 경제의 동력이 아직은 약화된 데서 비롯된다고 덧붙였습니다. IMF는 영국의 정권 교체를 기점으로 영국의 경제 성장도 긍정적으로 진단했습니다.
영국의 노동당 정부에서 펼칠 세제 개혁과 유럽연합과의 무역 개선을 통해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 판단했는데요. 이어서 유로 2024와 테일러 스위프트의 투어 공연 등 이벤트를 통해 영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영란은행은 인플레이션 2% 목표치를 달성했고 곧 나올 물가지수 또한 1.9%로 더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곧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강력한 수출을 기반으로 국가 간 협력 강화와 무역 확대가 경제 성장을 증진시키겠지만 각국의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관세 조치, 물가 상승이 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데이터를 확인한 후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인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끝으로 뉴욕타임즈 헤드라인 체크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바이든의 화상 선출을 강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테슬라가 대규모 감원 이후에 3개월 만에 신규 채용에 나섰고 앤틀란타 연은이 이번에 GDP 전망치를 2%에서 2.5%로 올렸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민주당 쪽 상황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지금 지지율을 계속 지킬 수 있을지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늘 월렛에서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를 전해드릴 텐데요. 예, 그렇죠. 이제 공평하게 이슈에서는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완주 의지는 아직까지 확고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민주당 관계자를 인용해 이달 말까지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확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달 내로 바이든 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할 예정인데요. 아직 민주당 전당대회는 한 달 넘게 남았지만 민주당은 앞서 사전 화상투표에서 대선 후보를 조기 확정짓고 전당대회에서는 이를 승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19일부터 민주당 전국위원회 지도부가 후보 지명을 위한 화상투표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22일부터는 약 4천 명의 민주당 대의원들이 투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직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논란이 불거져 당 내에서는 후보 조기 선출 또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 인사들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대의원 80% 이상이 찬성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공식 선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도 화상 투표권을 가진 인사들이 바이든 충성파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변이 적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결국 바이든의 대선 레이스는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끝으로 내일장 체크 포인트 같이 보시죠. 내일은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죠. 베이지북과 함께 연준 위원들의 연설, 그리고 ASML과 존슨앤존슨의 실적을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 한상출의 지금 세계에서는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 오늘 월렛 코너 기다리신 분들도 계시죠. 잠시 후 6시 15분부터 실적 브리핑과 함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시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 오늘 0.6%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특히 다우 지수 4만 1000선을 앞에 두고 마찬가지로 1.85%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약한 흐름 보였는데 이내 반등에 성공하며 0.2%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금리 인하 기대감의 차익 실현 매물은 중소형 위주로 구성된 러셀 지수에 집중됐는데요. 러셀 2000 지수는 오늘 3% 급등한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6월 소매 판매가 발표됐죠. 지난달과 동일하게 나타났고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국의 소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의 쿠글러 이사 또한 올해 말에는 금리를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긍정적인 경제 지표와 함께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줄줄이 이어지자 CME 패드워치에서는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100%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미 국채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리며 4.16%, 30년물은 4.37%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날 바다의 날로 휴장했던 일본 증시는 미국 증시의 강세를 이어받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방위비 부담이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쓰비시 중공업 등 방산주들이 5% 이상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증시가 단기적으로 과열됐다는 인식 속에 상승폭은 제한되며 니케이 지수는 0.2% 소폭 올랐습니다. 대만 증시도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0.49% 상승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일본과 다르게 트럼프 재선 우려 속에 무역 리스크가 강해지자 장 초반부터 하락 흐름 이어갔는데요. 또 중국 2분기 GDP가 예상을 하회하자 골드만삭스와 JP모간 등 주요 글로벌 IB들이 중국의 기존 GDP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여파가 거셌습니다. 하지만 중국 현재 3중 전해가 진행되고 있죠. 당국에서 투자 부양 조치가 발표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힘입어 장중 반등에 성공해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홍콩 항생지수는 중국 성장률 부진의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홀로 1.6%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유럽 기업들도 줄줄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명품 업계들이 계속해서 부진한 매출 성적을 내놓자 유럽 증시 이틀 연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 벤스 상원 의원을 지명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가 유럽으로도 퍼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와 재생에너지 업체들도 오늘 매도세가 빗발쳤는데요.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600 지수는 0.18% 내렸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0.4% 가까이, 프랑스 깍그 지수도 0.7%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오는 목요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달러 인덱스는 5주의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오늘은 약간 반등해 104선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내리면서 158엔 기록했는데요. 니케이 신문은 엔화 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은행이 2조 원 규모의 엔화 매입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NHK에서 트럼프가 재선한다면 감세 정책과 추가 관세로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가 더 커지게 되면서 엔화 약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1,385원에 마감했고요. 위안화는 오늘 약세 나타내며 7위안 초반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6시 기준으로 역의 환율은 1,382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건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는 투자자들의 믿음입니다. 즉, 소형주부터 비매그니트센트 7까지 최근 며칠 동안 잘해왔습니다. 다만 이것이 진정한 시장의 확장인지 아니면 이 불장의 마지막인지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를 지적하는 이유는 S&P 500을 미국 주식의 기준점으로 봤을 때 S&P 500이 매력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우리가 보는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이 발표한 데이터인 총 자산 대비 가계 주식 비율을 보면 이 데이터의 최고치는 향후 수익률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현재 이 데이터가 기록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의 가계 보유 미국 주식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모든 미국 가정이 주식을 보유하고 주식시장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미국 가계의 주식시장에서의 극단적인 부의 정도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이 극단적인 부를 대표하는 인물로는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체 데이터를 대표하며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데이터와 향후 이익률 간의 상관관계는 좋지는 않습니다.
즉 이 데이터가 맞다면 S&P 500에서 배당금을 재투자하더라도 돈을 벌지 못하거나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한 주장이 인기 있는 주장이냐?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목적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논쟁입니다. 새로운 불장의 확장인지 아니면 불장의 마지막인지 대한 것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인 업앤다운 종목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상승불견 종목들 중 눈에 띄었던 탑3 살펴볼까요? 1위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데리움 현물 ETF 거래가 임박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3%대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오늘 소식이 많았는데요. 우선 외신들은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돕는 슈퍼팩에 4,500만 달러, 한화 623억 원을 매달 기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기 드물 정도로 거액이라는 평가고요. 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판매량이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을 넘어서며 호조를 보였습니다. 테슬라 오늘 장에서 1.5% 올랐습니다. 마지막 상승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올해 아마존 프라임데이 매출을 약 140억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사상 최고 액수가 될 전망인데요. 또 AWS에 대한 울프 리서치의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인데 이커머스 점유율 상승도 짚으며 로보틱스 형태의 새로운 성장 촉매제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아마존 오늘은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하락 종목들 짚어볼 텐데요. 먼저 레딧입니다. 루프캐피탈이 레딧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8월 9일 락업 기간이 종료되면 매도 압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현재 위험 요인이 상승 여력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레딧은 3% 넘게 밀렸습니다. 다음은 현지 시간 15일부터 분할된 가격으로 거래를 시작한 브로드컴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다양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며 투자 의견을 상향했지만 오늘장 반도체주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브로드컴도 이를 피해가진 못하고 1%대 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반독점법이 빅테크 기업들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미 상원 금융위원장은 빅테크가 반독점법을 피하기 위해 AI 스타트업을 인수하지 않고 스타트업은 사실상 껍데기만 남겨둔 채 인재들을 영입하는 편법 인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플렉션 AI의 투자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가량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장을 움직인 글로벌 IB 리포트입니다. 이팸 시스템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프리스는 이팸 시스템즈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AI 붐이라는 호재가 결국 매출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제프리스는 이팸 시스템즈에 대한 목표가도 기존의 202달러에서 237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종가 대비 약 19%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프리스는 또 이팸 시스템즈 이익과 밸류에이션 등이 모두 저점에 도달했다고 본다며 인공지능 수요 증대가 장기적으로는 이팸 시스템즈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팸 시스템즈의 가치가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저평가되고 있다며 지금 저가 매입 기회를 노려도 좋다고 제프리스는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이팸 시스템즈의 주가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약 33%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달러트리입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달러트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며 목표가도 143달러에서 112달러까지 낮췄습니다. 달러트리의 주가가 연초 대비 27% 정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방 압력이 더 크다고 본 건데요. 월요일 마감가에 비하면 그래도 약 8% 정도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긴 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관세 문제가 압박이 될 것이고 바이든 정권이 유지된다면 초과 근무 수당 지급 확대 이슈가 회사의 재정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앞으로 약 12개월간은 달러트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굳이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레딧에 대한 투자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루프캐피탈은 레딧에 대해 매수해서 보유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목표가는 75달러 정도로 제시했습니다. 월요일 종가였던 72달러 98센트보다는 약 3%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프캐피탈은 레딧에 대해 낙관적인 요인보다는 비관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봤는데요. 레딧은 현재 지난 3월 IPO 이후 2배가 넘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주가는 $34, 지금은 $72 정도입니다. 루프캐피탈은 레딧이 동종업계 타 기업들에 비해 지나치게 고평가된 부분이 있다고 일축했는데요. 락업, 즉 보호 예수 기간이 종료되는 8월 9일 이후부터는 상당 부분 큰 매도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루프캐피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층과 매출, 또 조정 에비타 등이 예상을 상회할 것이라며 투자 의견을 높일 만큼은 아니지만 전망 자체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아마존입니다. 울프리서치는 아마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하며 목표가를 무려 $250로 내놨습니다. 월요일 마감가 대비 무려 29.7%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인데요. 울프리서치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디지털 광고 부문의 차별화된 가치와 비디오, 식료품, 헬스케어 등에 대한 성장 가능성, 또 경험이 풍부한 경영진 등에 기인해 볼 때 아마존의 투자 가치는 참을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중기 펀더멘털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아마존의 올해 흐름이 매우 좋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빠른 배송과 전자상거래 업계에서의 점유율 상승, 또 새로운 물류 형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존의 성장은 작년에 비해 급격하게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마존의 주가가 이번 연도 들어 약 27% 정도 급등했지만 연말까지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IB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월가의 돈이 되는 트렌드 월렛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 공화당 전당대회가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지난 주말 사이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 사건 이후 이틀 만에 열렸죠. 트럼프의 등장에 맞춰 현장에선 그가 평소 유세마다 입장 음악으로 사용하는 God Bless the USA가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과 함께 대선에 나설 부통령 후보로 강경 보수파로 불리는 벤스 연방 상원의원을 택했습니다. 그는 의회 내에서 핵심적인 친트럼프 의원으로 불법 이민 차단이나 기후변화 평가절하,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등 트럼프와 견해를 같이 해왔고요. 한편 트럼프는 피격 후 언론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기존 연설문은 매우 터프하고 굉장했지만 과감히 버렸다면서 역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기회며 본인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피습 사건을 비롯해 그 여파가 아물지도 않은 채 진행된 전당대회에 대한 외신들의 시선도 살펴볼까요? 우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미국의 수십 년 정치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이미 종교 집단 수준의 숭배자를 보유한 트럼프가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첫 TV 대선 토론부터 약 2주 반에 걸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요 승리를 거뒀다면서 피습 이후 건재함을 보여준 이날 등장이 정점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리티코는 트럼프 주먹이 새 역사를 만들었다면서 이 장면이 그의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을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행사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이름을 푸틴으로 잘못 말했다가 정정한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 사건 이후에도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의 미 대선 승리 예측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더 이코노미스트가 내놓은 선거인단 확보 예측을 보면요. 트럼프가 우세를 보인 가능성이 4분의 3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당선에 필요한 최소 선거인단 수인 270명을 거뜬히 넘어 트럼프는 310명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든은 228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0년에는 트럼프가 232명, 그리고 바이든이 306명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증시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5일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장에선 트럼프 관련 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트럼프 수혜주가 증시를 견인하며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일본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습니다. 16일 니케이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2% 오른 41,275엔에 거래 마쳤습니다. 시장에선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른 매수세가 금융, 방위, 인프라 관련주에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했고요. 국채금리와 환율 변화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선 트럼프 당선 시 더 매파적인 무역 정책과 규제 완화를 예상하며 인플레 재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에 장기 물금리를 중심으로 오름세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월요일장에서 전거래일 대비 4.6bp 상승한 4.23%에 마감했습니다. 30년물도 5.8bp 크게 오르며 지난 1월 말 이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처음으로 해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화 역시 현지 시간 15일 미 증시에서 주요 통화 대비 강세 보였습니다. 특히 멕시코 페소화나 남아프리카 랜드화 등 신흥국 통화가 약세 보였는데요. 블룸버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주의적 경제 정책이 신흥국 통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경우 16일 기준 1,380원 중반대로 상승 마감했고요. 다만 달러 강세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뒤섞이며 환율은 제한적인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CNBC가 공개한 울프 리서치 픽 트럼프 수혜주도 보겠습니다. 트루스 소셜의 모 회사인 트럼프 미디어가 가장 먼저 거론됐습니다. 트럼프가 대주주로 있는 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유죄 판결 이후 3주 동안 약 50% 폭락한 바 있는데요. 월요일장에선 약 30% 상승했습니다. 울프 리서치는 금융주도 픽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집권 당시 은행의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 볼커룰을 완화했기에 이번에도 금융산업의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헬스케어 업종인 유나이티드 헬스와 휴메나도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 시 보험주들의 비용 압박이 감소할 거란 전망에 따른 것이고요. 또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탄소 배출량 감축에 그렇게 큰 중요성을 두지 않는 모습이었죠. 반 ESG 정책에 따라 정유주 등 에너지 섹터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할리버튼도 리스트에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트럼프발 랠리에 폭등했습니다.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스스로를 크립토 프레지던트,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말하며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고요. 비트코인은 이틀 새 10%대 급등하며 6만 5천 달러 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테마주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기준 코인베이스가 11% 올랐고 채굴주인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는 18%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총격 사건 이후 머스크는 트럼프 지지를 공언했는데요. 현지 시간 15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럼프의 선거 운동을 돕는 슈퍼팩에 매달 우리 돈으로 약 62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기부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월요일장에서 테슬라 주가는 장중 한때 6% 넘게 상승하기도 했고요. 자국 우선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이며 방산주도 들썩였습니다. 세계 각국이 방위비를 늘려야 하고 또 국내 방산 기업들은 확보할 수 있는 수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 때문이고요. 공화당이 개인 총기 소지에 따른 자기 방어에 방점을 두는 만큼 총기 생산업체인 스미드 앤드 웨슨과 총알 제조업체 암모 주가도 월요일장에서 두 자릿수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자, 어떤 드라마보다도 정말 긴장감 넘치고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공화당 전당대회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오는 18일 밤에 진행되는데요. 트럼프는 이날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을 하고 차기 정부의 국전 비전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에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관련 소식도 월렛에서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월가의 돈이 되는 트렌드 월렛이었습니다.